42만 3,675명. 이는 올해 기준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국적별로 보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86%가 태국인입니다. 이는 한국과 태국 간의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 단순히 관광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는 1차적으로 13만 명을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000명가량을 태운 비행기가 지난 18일 오전 돈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인 불체자들의 추가 강제 추방은 한국 법무부가 결정했으며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그간 태국과의 교류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약 2달 만에 이를 재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 태국 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의연히 대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때다 싶어 멈추지 않고 이잡듯이 뒤져 태국 불체자들을 먼지 하나까지 싹 털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태국 불체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중 하나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했죠. 이 기간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제도가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국에 있는 태국 불체자들에게 자진 귀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결국 한국 법무부는 칼을 꺼내 들었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거나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 탓에 이들은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입국을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하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많은 데다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자들을 타파하기 위해 먼저 한국 정부는 태국 여가수를 이용한 함정 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태국 유명 가수인 암추띠마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많은 태국인이 몰려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죠. 한국 경찰은 클럽과 그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해 불법 체류자 15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강제 추방 절차를 위해 이송됐습니다. 암추티마는 태국인들이 체포된 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자신의 SNS에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신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대체로 암추티마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며 격려를 보냈지만 암추티마가 한국 경찰을 도왔다거나 한국 이민당국이 가수를 고용했나 라는 등의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꼬마 유령으로 부르며 이번 대규모 체포 사건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태국 일간신문 타이랏은 암추티마의 사과에 대해 그녀가 공연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불법 체류자들은 그 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국인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한 태국 매체 네이션TV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서 지내는 태국인 노동자 문제를 약 12분 분량 기획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네이션TV는 지난달 말 만료된 한국의 불법 체류자 잦은 신고 기간에 신고한 태국인은 겨우 8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4만 명은 계속 불법 노동을 하며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꼬마 유령들은 여행객으로 한국에 위장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곤 합니다. 한국에 오면 별다른 학위가 없어도 태국 대졸초임 월급인 75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숙련공들은 한국에서 377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의 불체자 생활을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태국 일간지 타이라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총리의 인터뷰를 전면에 실었는데요. 태국 총리는 한국과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태국인 합법 근로자의 할당량을 늘려주었다면서 하지만 자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유학생을 상대로 한 가짜 학원을 설립한 뒤 기술과 컴퓨터 공학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것이었죠. 학원의 웹사이트에는 해당 학원은 활기 넘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 학생과 강사진은 진취적이고 협동적인 환경에서 당신이 학문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조기 등록을 권유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이나 강사진은 전혀 없었으며 강사진은 바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비밀 요원들이었는데요. 태국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유인하려는 함정 수사였던 것이었죠. 제대로 칼을 가른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수십만 명을 집중 단속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태국 정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10,000명 이상이 자국으로 송환되는데 나머지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가 또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요. 태국 매체 등 현지 언론은 긴급회의를 한 후 한국에서 돌아올 불법 체류자를 정부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자국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귀국 움직임을 보이자 태국에서는 이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습 체포와 추방을 강행하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최근 한국 내 태국인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럿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의 출국을 저지하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해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처벌받게끔 요청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태국은 최선을 다해 불법 체류 근절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태국 불체사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드디어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또 한 번 강제 송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벌써 3차례에 접어든 강제 퇴거 조치인데요. 법무부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우리는 9,000명에 달하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으로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허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송환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는데요.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태국 불체자들의 집정리 등 출국 여건을 갖추게 되면 일주 사이에 인천공항 등을 통해 강제 퇴거 조치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에 남아있는 약 20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불법 체류자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 전부 합동 단속을 벌이며 13만 3,724명을 단속하고 2만 523명을 자진 출국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20만 명에 가까운 태국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죠. 태국 불체사들은 사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장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평택 진이면의 농촌마을에서는 태국인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은 농장주들에게 임금을 더 올려달라며 집단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참 포도 수확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장주들의 곤경한 사정을 노린 것이었죠. 일당 10만원대인 포도 수확과 포장 일을 하겠다고 말한 뒤 막상 작업이 시작되면 15만원을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농장주들이 아예 응하지 않으면 단체로 철수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는데요. 마을 주민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이 낚싯바늘로 하우스 비닐을 잡아찢는 일도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일당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이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죠. 태국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농가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자 그날 새벽 두 외국인은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 이탈했는데요. 이런 일이 빈번하자 경찰과 출입국 당국은 지난달부터 사전 답사를 거쳐 검거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기동 순찰대원들은 낮은 사복을 입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해 불법 체류자가 농장 근처에 모여 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는 눈에 띄게 큰 가방을 메고 경찰관을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거나 휙 돌아서 건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를 검거한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출입국 당국에 인계합니다. 그러나 이번 합동단속은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호송차에 곧바로 탑승케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농장주들은 불체자들의 무단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 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태국 불체자가 한국인 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었는데요. 40대 태국인은 평소 아는 사이였던 한국인 미화원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한국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국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모든 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발적인 점, 별도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 불법 체류자이니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어차피 추방될 점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엔 출입국 당국과 함께 신속하게 단속 검거할 것이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에는 너무 많은 태국 불체자들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아 끊임없이 불체자 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불법 출유자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불법 출유 외국인으로 언제든 잡힐 수 있습니다. 집중 단속만 안 할 뿐이지 오히려 단속에 한 번 걸리고 나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강제 출국을 당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신고하고 잦은 출국을 하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입국 규제나 금지 없이 유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불체자들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법을 어겼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강력 대응에 두고볼 하며 일을 가던 태국은 한참 동안 한국인 관광객을 보이콧하는 강경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공에 손해를 보는 쪽은 태국이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의 뿌리를 근절시키겠다는 법무부의 초강수에 따라 현재 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는데요. 지난번 13만 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도 방콕은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수의 태국인들이 방콕 거리에 나와 태국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과 성조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방콕뿐 아니라 람푼과 파야오 지역에도 강제 송환된 태국인들이 분노를 드러내며 도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러자 태국 매체 타이거는 태국 노동부 장관이 한국에서 돌아온 불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하면서 강제 송환된 13만 명의 불법 이주 노동자로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장관은 수십만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태국 시민들은 하루빨리 한국에게 사죄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사태는 취약으로 치닫아 있는 상황인데요.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태국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 노파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응은 오로지 태국의 불법 출유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면서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태국인들은 그동안 한국의 심기를 긁고 무시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 정부 역시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불체자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한국과 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6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어쩌면 태국 방콕에 서울시 방콕구라는 별명이 생기진 않나 기대감이 심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한 태국에는 불안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며 으스대던 태국인들로부터 한국 대기업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K-팝 공연이나 팬미팅 등 스타들이 꼭 찾는 한류의 중심지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한국과 갈등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다양한 K-팝 콘서트가 개최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태국이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블랙핑크의 리사, 갓세븐의 뱀뱀, NCT10 등 많은 태국인이 K-팝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세븐처럼 태국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때 합작 아이돌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10년 전에는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10대, 20대가 많았다면 근래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지난해 9월 태국 마하돌대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히 놀라웠는데요. 18세 이상 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무려 문화와 패션 라이프,
드라마, 영화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태국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 1위에서 10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속에서 태국의 우영우 김밥이 등장하고 김밥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영향으로 소주 판매량이 증가해 태국 편의점에서 쉽게 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됐을 정도였죠.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하나둘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세안의 중심국가 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세안의 한복판에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내수시장도 매력이 높은 나라인데요. 또한 상업 인프라도 인근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죠. 태국은 인구수로 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뒤처지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높은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선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5,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8,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8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알려져 있죠. 또 대졸 비중은 30%이고 제조업 기반은 약 20%여서 한국 기업은 태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다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차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태국의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1호의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2026년부터 연간 5,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었죠. 현재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이번에 현대차가 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고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으로 현지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또 LG전자는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태국 기업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던 한국 기업은 돌연 태국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첫 번째 계기는 태국 측이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태국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을 쫓아내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소문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자 정신을 번쩍 든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손절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인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큰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인이어도 태국에겐 이를 대신할 마땅한 관광 화수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의 철수는 사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태국투자청과 주한태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태국 투자 설명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멀리 방콕에서 찾아온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과 수백 명의 한국 기업인들로 몰려 상황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행사를 지켜본 언론의 관심은 싸늘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사 하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 언론이 보기에 태국은 한국 기업이 진출에 성공하기에 적당한 나라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관광대국 태국은 실제로 한국과는 경제적 교육이 미지근한 편에 속합니다. 교역 규모는 14위로 같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에 비하면 20% 정도에 불과해 중요성은 크게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세안의 정통적인 경제 상징국 태국이 한국과 그다지 경제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이 지난 세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게 가장 큽니다. 일본은 태국을 공급망의 파트너로 삼아 1970년대 이후 부품 소재 산업을 현지로 대거 이전했는데요. 태국은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 맹주로 활약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과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죠. 물론 태국에게 일본 경제로의 종속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태국의 수많은 부품 업체와 조립 공장을 지었지만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에는 극히 인색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태국은 지금도 세계적인 자국 브랜드 없이 1인당 GDP 8,000달러 미만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혼란스러운 태국 정치도 중진국 함정에 항목했다는 평가인데요.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드센 탓에 1932년 이후 무려 22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3차례나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태국은 이후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꾀했는데 그 과정에서 급부상한 탁신 치나워시라는 정치인을 놓고 갈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태국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은 2년이 적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속도와 폭을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인데요. 특히 한국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태국과 관련한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증설 계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앙마이나 수코타이와 같은 소도시에는 한국의 소기업들도 진출해 있는데요. 치앙마이엔 지하수 전문기업 등이 진출해 태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전부 철수할 경우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콕 거리의 화려한 백화점 뒤로 여러 그늘이 잠재해 있습니다. 태국의 낮은 교육열과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 태국의 외관이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태국의 야심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국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